안녕하세요. 돈 세는 공마가 돈 버는 TV 이천희망TV 이천희입니다. 오늘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즉 ISA 계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ISA 계좌가 2016년 3월에 출시될 때만 해도요, 가입에 대한 제약 요건도 많았고 별로 메리트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요, 사람들의 관심을 별로 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 상장 주식 투자가 허용되면서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을 되면서 IS 계좌 가입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요, ISA 계좌를 통해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입 대상은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일단 19세 이상은 대부분 가입이 가능하고요. 15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은요, 직전 과세 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 통장이 중산층과 서민의 자산을 불리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즉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을 올리시는 분들은요,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가입일 또는 연장일에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즉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면 이 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 한도는요, 연간 2천만 원까지고요. 만약 올해 2천만 원을 못 채웠다면 2월이 가능해서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에 그 한도를 채우실 수가 있고요. 최대 한도는 1억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 계좌의 의무 보유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동안은 6천만 원까지 불입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제가 좀 더 연장을 해서 5년 동안 불입한다면 그 기간 동안 1억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계좌, 즉 연금저축계좌, IRP 계좌, ISA 계좌, 이렇게 계좌가 붙는 것들은요,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과일바구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일바구니 안에는 저희가 사과도 담을 수 있고 배도 담을 수 있고 복숭아도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계좌라고 들어가는 금융상품에는 여러가지 저축이나 투자상품을 담을 수가 있는데요, 이 ISA 계좌에는 예적금이나 RP, 펀드, ETF, ELS, 주식 등을 자유롭게 편입해서 자유롭게 운용하시면서 수익을 최대한 올리시면 됩니다. 일단 세제 혜택에 따라서 일반형하고 서민형으로 좀 나눠지는데요, 일단 서민형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종합소득은 3,500만 원 이하인데요, 15세에서 19세는 근로소득으로 소득을 입증해야 되고요, 농어민은 종합소득으로 소득을 입증하면 됩니다. 이 소득 이상자는 전부 다 일반형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과세 한도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일반형 같은 경우는 수익과 손실을 계산을 해갖고요, 즉 손익을 통산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고요, 서민형 같은 경우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또 하나 장점은 비과세 혜택을 못 받더라도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도 9.9%로 분리과세하기 때문에요, 지금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15.4%니까요 비과세 혜택을 못 받더라도 분리과세 혜택만 받더라도 상당히 세금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기간은 3년이고요 즉 3년을 보유해야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그 전에 만약에 해지를 한다 그러면 모든 혜택은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대주주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은 주식의 거래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도 주식을 사고 팔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었고요, 배당금이나 아니면 약간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요, 주식과 주식형 펀드로 수익을 올리면 그 소득을 합산해서요, 과세를 하게 됩니다. 기본공제로 5천만 원까지는 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많이 해당되지 않겠지만요, 요즘 주식이나 펀드, ETF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자칫 잘못하면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현재하고 2023년 이후를 간단하게 비교해보면요, 예적금은 지금이나 2023년 이후나 이자소득세 내는 거 똑같습니다. 주식의 배당금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 내는 거 똑같습니다. 하지만 펀드의 수익이나 ELS 같은 파생결합증권이나 주식의 거래 차익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소득을 통산해 갖고요, 과세를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근에 IS 계좌가 개선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장 주식 투자가 허용이 됐고요. 투자 중개형 ISA가 도입되면서 사람들의 가입이 상당히 늘고 있고요.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요. IS에서 투자한 국내 상장 주식이나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이런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요. ISA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해서 얻은 수익이 비과세라는 점은 상당히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에 배당금은 제외가 되고요. 채권형 펀드나 해외 주식 펀드, MMF 등은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ISA 계좌의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은요.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만약 ISA 계좌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요. 또 제 일반 증권 계좌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면요. IS 계좌에서 제가 주식 투자를 해서 얻은 수익은 비과세로 끝나버리고요. 제가 일반 계좌를 통해서 증권 계좌를 통해서 수익을 올렸다면 다른 금융소득하고 합산돼서 과세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도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2023년 1월 1일 이전에 ISA에 가입했더라도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계좌를 정산한다면 개편된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즉 지금 주식 투자를 해서 3년이 지나갔고 계좌를 정산한다면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ISA 계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산층하고 서민이 자산을 불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부여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1년, 2년 이렇게 투자할 때는 ISA 계좌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무 보유 기간인 3년을 채우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3년 이상 돈을 굴릴 수 있다면요. 제 1순위로 일단 ISA 계좌를 그때부터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 계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돈 관리 되세요.